很多人不敢谈恋爱，或是回讯息回很慢，是不是也跟我们讲到的拖延症有关系呢？ 우리 무슨 사이야? 하면서 밀어붙이면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거를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 뭔가를 미루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종의 착각하는 거, 연애 관계에서도 관계 착각하는 거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 정도 만났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종의 투명성의 착각이라고 하는데, 知道自己有工作要做，但就是没办法开始动。你也觉得自己有点拖延症吗？拖延症是不是让你很困扰呢？今天来宾是来自延师大学心理系，长期研究行为心理学与行动模式的教授，还有博士。两位呢做了无数个关于完美主义、拖延症的研究，还有出版了专业的书籍，也曾登上留 quiz 的节目，分享怎么样解决拖延症这件事。让我们欢迎李东圭教授跟孙和林博士。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왜 꾸물거릴까 저자 심리학 박사 손아림입니다. 반갑습니다. 那看到两位呢，就很想问说，因为我也常常觉得我自己的拖延症很严重。今天明明就有很多工作要做，影片要剪，但就是怎么样就不会开始。我就会起床先这个吃早餐啊，滑手机啊，看新闻。我也很不喜欢我自己这样，但我就没办法让自己身体动起来。请问两位，我这样已经算是拖延症了吗？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늦어진다고 해서 모두 미루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해서 내가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거나, 그러니까 오후에 시작해서도 일이 잘 안 끝나거나 이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미루기, 꾸물거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지 일을 뒤로 이렇게 미룬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미루기는 아니고, 뭐 자기마다 왜 자기 루틴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해가지고 뭐 실제로 일이 잘 진행되면 일종의 나를 워밍업하는. 那因为本频道是一个谈论两性跟感情的频道，不能放过这个机会。有很多人不敢谈恋爱，或是回讯息回很慢，是不是也跟我们讲到的拖延症有关系呢？ 네, 사실 메커니즘은 동일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루기도 뭔가 불편한 걸 피하려고 미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평가받거나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일을 미루는 것처럼, 이제 사람 관계에서도 뭔가 두려운 마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거를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 뭔가를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막 애매한 썸 타는 시기가 오래 가는 때를 생각해 보면 뭔가 물어보자니 거절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뭔가 얘기가 잘 안 됐을 때 이게 그냥 깨지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의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썸만 타면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도 그냥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냥 좋은 것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둘이서 불편한 얘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미루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커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하면은 되게 뭔가 갈등이 될 것 같으니까 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서로 간의 느낌은 좀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얘기할 정말 타이밍이 맞나? 이렇게 재다가 이게 놓치게 되는 경우 되게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떨 때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거 사과할 타이밍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사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상처 입나, 또 반대로 화를 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실제 그 얘기할 타임을 미루게 되죠. 如果真的遇到这种状况，遇到这种人的话，我应该怎么做嘞？怎么对付他才好？ 일단 우리 무슨 사이야? 하면서 밀어붙이면 대화가 잘못되면 이제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애매한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사귄다면,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게 기회만 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의 사이를 지내고 있구나 하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일종의 착각하는 거, 연애 관계에서도 관계 착각하는 거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 만났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종의 투명성의 착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상대방의 그 마인드 리딩을 할 수 없거든요. 실제 마음을 읽어줬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생일이에요. 근데 나는
생일 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가 나한테 생일을 멋진 준비를 해왔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막상 생일날 딱 만났더니 그 사람이 생일 선물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올라오는 이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이 되게 많지만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그날이 뭔지 다 이렇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혹시 그 생일 때 뭔가 선물을 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제가 제안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은 생일 주간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생일 있으면 생일 전주 일주일도 생일이고 생일이 지난 그 다음 주 일주일도 생일이에요. 생일 주간을 선포하고 알려줘야 돼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이게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작고 반짝이는 선물을 원한다. 이렇게 뭘 원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야 될 말들을 미루다가 정작 저 사람이 알겠지라고 말을 하지만 잘 모르고 이것 때문에 갈등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那在想问，在两位研究里面，这拖延症到底是一种问题呢？是一种症状吗？还是只是一种心理机制？因为我常常想说，我这样是不是算很懒惰的人？我一直不工作，我意志力不够，我才没办法从床上起来去电脑前面做事情。 일단 왜 그럴까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좀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침 종달새 형이 있고 그다음에 올빼미 형이 따로 있다고 해요. 바이오리듬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미루님처럼 제일 잘 기능이 되는 게 한 낮 시간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형이어서 되게 일찍 시작하는 게 더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스타일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동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또 미루기에 대한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我自己还有一个想法，就是我有时候觉得我不做事情不是因为懒，我是有一种害怕说我要去剪影片，但我怕这个影片剪出来之后反应不好，我就不想做了。那拖延症到底是因为懒惰，还是我害怕事情做不好的恐惧，导致我一直不愿意开始去做呢？ 실제로 그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이거를 자기에 대한 판단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마다 어떤 그 평가 상황 자체에 대해서 좀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내가 이렇게 뭔가 사실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이 있고 실제 평가를 받고 이런 것들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부담이 많이 되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런 게 되게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을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놓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미루기 자체는 내가 의지가 약한 거라든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가 감정 조절을 하는 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루는 패턴 중에 어떤 유형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좀 더 예민한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특히 보면은 완벽주의자들일수록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못 보일까봐 잘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어서 사람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미룰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两位有提到这个拖延是有分类型的，我这边就很好奇，说到底有分哪几种呢？ 이 5가지 유형은 사실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을 미루기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살펴봤더니 크게 5가지의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현실적 낙관주의. 낙관주의 이건 되게 좋죠. 낙관적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해보면 10시간씩 걸리고 이렇게 돼서 마지막 순간에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비난형이 있는데 자기 비난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되게 좋지만 되게 성격도 좋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뭘 좀 잘못했을 때 일을 미루면 자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종의 셀프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자책을 많이 하고 자기한테 화살을 자꾸 쏘니까 기분이 가라앉잖아요. 기분이 가라앉으면 에너지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음번에 일이 또 밀려요. 일이 밀리면 또 자책을 많이 해요. 그러면 또 에너지가 또 이렇게 우울해지고 에너지 떨어지면 또 밀리는 이렇게 일종의 악순환을 계속 돌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사람들인데 현실 저항형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 저항형은 쉽게 말해서 좀 이렇게 반항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반항 아이들 있는 것처럼 엄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저기 방 치워 청소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치우려고 시도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와갖고 방 치워 그러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뭐 남한테 다른 사람이 간섭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 올라오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는 그걸 현실 저항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완벽주의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히 뭐를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잘해야 한다는 기준이 높죠.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잘 못하면 어떡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한다,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 두 개가 동시에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상 일을 처음을 시작을 잘 하기 어려운 거예요. 늘 평가받는 것 같으니까 평가에 대한 걱정도 많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극추구형인데, 이 자극추구형은 일을 잘 시작해요. 뭐 창의력도 있고 호기심도 많고 이것도 많이 해요. 3일만 그래요. 3일 하고 4일째 되면 사라져요. 왜냐면 서서히 지루해지고 이게 막 자기가 피곤해지고 그러면 갑자기 일하기 싫어져갖고 그냥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놔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이 잘 안 되는데, 이 자극추구형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지막 순간에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일할 때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껴요. 라이블리하다, 되게 상생하다. 뭔가 이렇게 쪼여드는 이 긴박감, 이걸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크라이시스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위기에 닥쳐서 막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이게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섯 가지는 각각의 뭐 독립되어 있는 성격이라서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가 공존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과제인지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听完觉得就是大家也是蛮不容易的，和各种拖延的原因。相当너무힘들어因为在遇到两位之前，我自己也做了那个测验，然后我测出来结果是盲目乐观型跟刺激追求型。那如果我是这两个类型的话，我应该怎么办呢？ 일단 그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제가 처음에 이제 과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옛날 경험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그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제를 하는데 내가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 과제를 나중에 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 과제를 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나중에 실제로 걸렸는가, 예상한 시간하고 실제로 걸린 시간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간극이 많이 중간에 이게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워야 하냐면, 맨 처음에 예상할 때는 한 2시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중에 해보니 10시간이 걸렸다. 그럼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뭔가 내가 딴짓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그 안에 다른 어떤 생각이나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기를 이렇게 리뷰를 쭉 해보면서, 아, 요때 내가 요런 거에 빠지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다음번에 할 때는 좀 그게 나아지게 되고, 두 번째로 자극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지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을 해놓고 나서 되게 중간에 재미없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럴 때는 원래 한 3일 정도까지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견디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요. 호르몬들이 한 3일 정도는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4일째가 되면 그 호르몬이 없이 나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3일 일을 하다가 4일째 가라앉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3일은 열심히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호르몬도 도와주고, 4일째가 되면 4일째는 쉬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쉬세요. 그냥 쉬고, 그 다음에 다시 5일째부터 5, 6, 7, 3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했던 그 3일을 했던 루틴을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똑같이 가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했던 3일과 약간 다른 루틴을 가는데, 그 퍼센트는 10%만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10%가 달라지면 우리 뇌는 이건 틀린 거야,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해요. 请帮我制定对付拖延症的计划吧。 이미 미루님은 추진력, 그러니까 보상받거나 동기, 이거는 잘하고 계시니까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그 아트 앤 피어라는 책에서 보면 예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있거든요. 한 학기 동안 반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진짜 완벽하게 딱 하나만 제출해라, 요런 얘기를 했고, 다른 그룹에는 양으로 승부한다, 무조건 제일 많이 할수록 점수를 잘 주겠다, 이렇게 해서 두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최종 결과가 어땠냐면, 그 완벽한 하나보다 이 양으로 승부한 여기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부담이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이게 질보다 양이다, 양으로 승부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실 때는 딱 3분만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내가 지금 이걸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려면 3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한 3분 정도만 견뎌주시면 이게 다음은 자동적으로 미루님이 원래 잘 하시던 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미루님을 위한 2가지 솔루션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저는 3분 카레가 맛있는 것 같아요. 3분, 那我们刚刚聊了许多这个对抗拖延症跟了解自己拖延成因的内容哦。那其实今天两位来了，有一件非常重要的事情，就是两位即将推出一套拖延症破解课。 나를 잘 이해할수록 이게 미루기가 더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책하지 않고도. 그래서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 강좌에서 준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내 미루기뿐만 아니라 관계에서의 미루기,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관계에서 예를 들어 애매한 사이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아니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 연락을 왜 미룰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을 저희가 진짜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애착을 기반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고 의지력을 높여야 되고 추진력을 자꾸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막상 마음껏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미룰 때 나한테 올라오는 이 많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휩싸이기 때문에 중간에 얼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작을 못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는 거를 저희가 그로스라고 하는 학자의 그 정서 조절 모형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5가지의 그런 미루기 유형이 있고,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특히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때 어떤 해결책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젊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잘 이게 안 하고 자꾸 일을 미룰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까지도 함께 이렇게 얘기해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신을 좀 이해하고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所以想破解这个拖延症的朋友呢，千万不要错过这样课程。记不记得刚刚教授讲的，有想到就要去做，5分钟之内就要去做，好不好？所以呢，看到这边有兴趣的，就可以点开荧幕下面的这个资讯栏，就会有更多的课程详细内容。那很重要的，也记得输入麋鹿专属的优惠码，在这边就可以再折300块，一起对抗自己的拖延症，好不好？那再来呢，还要想问两位教授一件事情，就是如果你现在只能对拖延症的人说一句话，两位会说些什么呢？ 예전에 한 미국 회사에서 그 광고 슬로건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영어로 Just Do It.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감정이 너무 많이 헝클어지고 혼합되고 그러다 보면은 시작을 못 가게 되는 거거든요. 미룰 때 가장 많이 힘든 거는 이 첫 번째 시작을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조금 더 안정화되는 게 된다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바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Just Do It.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전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결국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을 오바마가 했다고 해요. 우리는 항상 뭔가 달라진 나를 새롭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그 기대하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습관이나 새로운 나 이렇게 되고 싶은 분들을 좀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我今天真的听两位分享了很多，那以前都觉得自己就是单纯的懒，动不起来。但听完两位的分享之后，觉得哦，这后面其实有非常非常多的成因，很值得大家仔细去拆解。那对症下药 ，Just Do It， 我们一起破解拖延症。今天非常谢谢两位，从韩国来到我的频道，然后跟我们分享那么多。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好，那以上就是今天的影片。那喜欢这支影片，记得订阅麋鹿 YouTube 频道。我们下一支影片见啦，拜拜。바이.